1번 세 양의 실수 A, B, C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A의 로그 2의 3의 제곱 더하기 B의 로그 3의 5의 제곱 이런 식의 값을 구하여라고 하는데 1번 A의 로그 2의 3의 아이고 A의 로그 2의 3의 제곱은 A의 로그 2의 3의 지수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문제 조건에서 2라고 했으니까 얘는 2의 로그 2의 3의 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3이고 다른 것도 같은 방법으로 B의 로그 3의 5의 제곱은 B의 로그 3의 5승의 로그 3의 5제곱이니까 얘가 문제 조건에서 9라고 했죠. 따라서 얘는 9의 로그 3의 5제곱이고 5의 로그 3의 9니까 25. 같은 방법으로 C의 로그 5의 2제곱은 같은 방법으로 하면 8이 나옵니다. 따라서 다 더하면 3 더하기 25 더하기 3 더하기 25 더하기 8은 36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두 다항함수 fx, gx가 두 실수 a, b 근데 b가 0이 아니죠. 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첫 번째 가번을 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gx가 a를 만족시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분모식에서 극한식에서 분모가 0으로 가므로 분자도 1을 넣었을 때 0으로 가야 되죠. 따라서 f1은 g1이 됩니다. 그리고 뭐 정의를 쓰든지 루피탈 정리를 쓰든지 하면 f'1 g'1이 a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조건에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gx 마이너스 2f1이 b가 되는데 얘도 똑같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이 돼야 돼서 f1 g1은 2의 f1이 됩니다. 이 방정식을 풀면 f1이 0이거나 아니면 g1이 2여야 되는데 f1이 0이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기서 가조건에서 f1이 0이고 g1이 f1과 g1이 같다 그랬으니까 둘 다 0이 돼야 되죠. 근데 이 나 조건을 이제 풀면 뭐 로피탈 정리를 쓰든지 아니면 정의를 쓰든지 하면 곱의 미분 형태가 나오죠. f1 f1 그렇죠. g'1 더하기 f'1 g1 이렇게 되는데 얘가 지금 b죠. 근데 f1 g1이 0이 돼버리면 b가 0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b가 0이 아니라 그러죠 앞에서. 그러니까 f1이 0이 될 수는 없고 따라서 g1이 2가 됩니다. 그럼 이제 나 조건에서 다시 f1 g'1 더하기 f'1 g1이 결국에는 2배 f'1 더하기 2배 g'1이 b가 되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조건이 2a 플러스 b가 1이라고 나왔습니다. 따라서 a에다가 이걸 집어넣고 b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4f'1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얘가 1이라 그랬으니까 f'1은 4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 3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그림과 같이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fx에 대하여 곡선 fx가 원점과 두점 a와 b를 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색칠된 넓이가
4분의 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면 요 ACO로 정의된 이 둘러싸인 요 삼각함수 반쪽 그쪽의 넓이와 요 삼각함수 반쪽은 넓이가 같겠죠. 그러니까 요 넓이는 전체 넓이는 사실 요 넓이랑 같죠. 얘 넓이와 얘 넓이가 같으니까. 근데 색칠된 넓이가 4분의 파이라고 했으므로 요 반원은 2분의 파이인데 반원의 넓이. 근데 색칠된 넓이를 빼면 4분의 파이가 요 부분의 넓이가 되는데 이 부분의 넓이는 요 부분의 넓이랑 같으니까. 그쵸? 따라서 이 직선을 y는 lx라고 하면 fx와 y는 lx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가 4분의 파이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함수 hx를 fx-lx로 정의를 하면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건데 여기가 요 변곡점은 사실 fx에서 1차 함수를 뺀 건데 변곡점은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도 얘는 x값은 0일 거고 원점이었으니까 그리고 요 c에 대응되는 점이 있고 그리고 b는 1,0이겠죠. 똑같이. 근데 비율 관계가 1대 여기 프라임이 0인 곳 찾아서 1대 1대 1이니까 이 부분의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임을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이 부분의 넓이가 4분의 파이라고 하였으므로 넓이 공식에 따라서 s는 12분의 a에 1 플러스 2분의 1의 4제곱이 4분의 파이가 됩니다. a는 지금 이 fx의 최고차항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a는 뭐가 나오냐 하면 27분의 16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fx를 구할 수 있습니다. fx는 최고차항은 27분의 16파이고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시면 y는 fx는 a와 o와 원점과 그리고 b를 근으로 갖고 있죠. 따라서 x -1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근데 구하는 건 f2 값이니까 f2는 대입을 하면 27분의 16파이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9분의 32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 5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곡선 fx가 직선 y는 x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면 그 세 점을 작은 순서대로 x좌표가 작은 순서대로 p1, p2, p3라고 합니다. 그럼 그 p1, p2, p3의 각각의 x좌표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fx에서 x를 빼면 요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랑 감마가 되는 거죠. 최고차항은 1이니까. 그럼 이제 근데 문제로 보면 m1, m2, m3가 있는데 y는 fx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y는 x와 세 점에서 만나는데 x 플러스 a가 있는데 y는 x 플러스 a가 있는데 a를 0으로 보낼 때 그때 보낼 때 이 기울기 요 점 사이 이 두 점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두 점 사이에 기울기를 m1이라고 했어요. p1에서 그러면 a가 0으로 보내지면 결국 요 m1은 한 점에서 모일 건데 이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따라서
따라서 M1은 F 프라임 알파가 됩니다. M2는 F 프라임 베타가 될 거고, M3는 F 프라임 감마가 됩니다. 따라서 이 식을 미분해서 F 프라임 알파, 베타, 감마를 찾으면 F 프라임 알파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1이 됩니다. 얘가 문제에서 7이라고, 4라고 주어졌죠. 그리고 M2는 우리가 찾는 거고, M3는 미분해보면 감마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이 돼서 얘가 7이라고 문제에서 줬어요. 그리고 베타도 구해보면 베타 마이너스 감마, 알파, 베타 마이너스 감마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러면 요 식을 구하는 게 목표죠. 이 값들을, 식의 값을. 그러면 1번식과 2번식, 3번식이라 그러면 1번과 3번을 더하면 요 두 식을 더해야 되는데, 얘는 알파 마이너스 감마로 묶인 인수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처음 첫 번째 1번식에서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나오고, 세 번째 식에서는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나옵니다. 더하기 2는 11이죠.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은 9가 나오는데, 근데 아까 내 P1, P2, P3의 X좌표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으므로 이런 식이 성립하죠. 식이 아니라 부동호가, 대조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감마는 마이너스 3이 나오고, 이제 이걸 1번식에 대입을 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얘를 다시 3번식에 대입하면 감마 마이너스 베타의 식을 알 수 있는데 얼마냐면 2죠. 따라서 M2를 구할 수 있습니다. M2는 베타 마이너스 감마,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감마 더하기 1인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1이고 베타 마이너스 감마는 마이너스 2죠. 더하기 1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 6번. 그림과 같이 곡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 A를 지나고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 요 y는 3분의 1x 마이너스 1과 2, 4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다. 이 B의 y좌표를 주어줬어요. 직선이 평행 직선. 네, B의 y좌표를 2라고 주어줬어요. 여기가 2고, A는 지금 요 그래프에 y는 로그 3의 x-2에 마이너스 1의 x절편이니까 5,0인 거고, B는 B의 y좌표가 2니까, 그리고 이 B는 y는 3분의 1의 x의 마이너스 1 위에 있으니까 B의 y좌표, x좌표는 마이너스 1,2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C를 구해보면 C는 지금 OC의 직선과 AB의 직선이 평행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면 C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위에 있고, 그리고 y는 로그 3의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 그래프의 교점이죠. 따라서 연립을 하면 3, 마이너스 1을 동시에 지납니다. 따라서 C는 3, 마이너스 1.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사실 y는 3분의 1의 x 마이너스 1과 로그 3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대칭 이동을 하고 평행 이동을 하면 겹치게 만들 수 있죠.
근데 요 AC 부분의 이 로그 함수와 B와 O 사이의 이 지수 함수는 지금 이렇게 적절히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을 하면 겹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BO 부분에 요만큼의 곡선과 직선이 이루는 요 모양을 CA로 집어넣으면 완전히 겹치게 만들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B, O, C, A 요 사다리꼴의 모양이 이상하지만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OC의 좌표는 모두 나와 있으니까 거리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루트 10이고 AB의 좌표도 나와 있으니까 거리도 2루트 10으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넓이를 알아야 되는데 AB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3y 플러스 x 마이너스 5는 0이 됩니다. 이 직선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알면 이 높이를 알 수 있죠. 따라서 구하면 루트 10분의 5가 돼서 h가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분의 1이 돼서 답은 2분의 15가 됩니다. 넓이는 2분의 15, 답은 5번. 7번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근데 fx gx를 곱한 값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어야 한대요. 그리고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fx는 다함수니까 애초에 모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입니다. 따라서 gx의 불연속점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fx가 처음에 연속일 수도 있죠. 그래서 범위를 나눕니다. 1번 gx가 그냥 연속이면 fx gx도 당연히 연속이겠죠. 지금 근데 gx가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3과 f의 x 플러스 3으로 나뉘는데 얘는 범위가 x는 a보다 큰 거와 x는 a보다 작은 거. gx가 지금 두 함수, 쪼개진 함수조차 연속이니까 지금 요 교차점 x는 a에서의 교점만 생각해주면 되죠. 그러면 gx가 연속이려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3과 f의 a 플러스 3이 같아야 되죠. fa 플러스 3은 계산을 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a 마이너스 9가 됩니다. 따라서 이때 a는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2가 되는데 얘가 0이고 a가 2나 마이너스 6이면 되죠. 얘가 gx가 연속인 경우고 두 번째로 gx가 불연속이에요. gx가 이 값이 아닌 거죠. a 값이. 그러면 x는 a에서 gx가 불연속이니까 그때 fa 값은 0이 되어줘야겠죠. 그래서 fa를 집어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a가 0이죠. 따라서 a는 0과 5가 됩니다. 겹치는 게 없죠. 그러니까 각각 만족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0 더하기 5 더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6은 1이 됩니다. 이 되고 8번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3, 2인 두 정사각형 A, B, C, D, D, E, F, G가 점 D에서만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삼각형
ADG의 외접원의 넓이를 S1, CDE의 외접원의 넓이를 S2라고 하는데 S1 대 S2는 4대 9를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ADG의 넓이를 구하라고 지금 알려줬는데 이제 그림을 보면 알려준 건 요 S1과 S2의 넓이니까 반지름 만약에 S1에 반지름을 R1, S2의 넓이 반지름을 R2라 그러면 2대 3이 성립하겠죠? 반지름이 들어간 알고 있는 식은 사인 법칙밖에 없으니까 사인 법칙을 쓰면 ADG의 각을 알파라 그러면 CDE의 각도는 파이-알파가 되겠죠. 따라서 사인 법칙을 각각 써주면 각각의 삼각형에서 먼저 ADG의 삼각형을 써주면 사인 알파분의 요 AG의 길이를 C1이라 그러면 이 R1이 성립하겠죠. 그리고 삼각형 CDE에서 사인 법칙을 써주면 사인 알파분의 C2는 이 R2가 성립하겠죠. 그럼 이제 C1분의 C2는 R1 대 R2가 되는데 R1 대 R2는 3분의 2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9C1의 제곱은 4C2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C1과 C2를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인 알파를 구하려는 이유는 우리가 ADG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사인 알파 값만 알면 구할 수 있죠. 따라서 코사인 제곱법칙을 써주면 C1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2 코사인 알파 C2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2의 코사인 파이-알파인데 파이-알파는 코사인 알파의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꿔주고 플러스 코사인 알파로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이걸 이 식에 넣어주면 코사인 알파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 알파는 12분의 5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를 알파라 그러면 12, 5가 성립하니까 특수각이 아니네요. 그러면 구하는 거는 지금 K제곱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의 제곱 삼각형의 넓이를 일단 사인 알파로 표시를 하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의 사인 알파인데 얘를 K라 그러고 그러면 3 사인 알파인데 K 제곱은 9의 사인 제곱 알파니까 얘는 9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알파죠. 그래서 대입을 하면 16분의 119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2개 더한 135